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혹시 자녀분이 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을 눈여겨보시고 절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타인에게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증여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행 세법상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이고 30%, 40%, 50%까지 올라가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대납의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가산하는 재차증여라서 다시 증여세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여세 없이 증여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1을 보시면 제6항에서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생긴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사는 자녀에게 부모가 현금을 증여했더라도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용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단순하게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는 손흥민 선수같이 외국에서 거주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볼 수 있고요. 방송인 샘 해밍턴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혼인도 했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과는 상관없이 실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거나 승무원이 근무기간 아닌 시간에 통상 지내는 장소가 국내라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유사한 사례로 국외 사업장이나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봐서 파견기간 종료 후에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이 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가족 전부가 출국했느냐 아니느냐, 그리고 국내에 자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에 따라 거주자나 비거주자냐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자녀가 외국에서 혼인하고 직장생활도 한다면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 증여세 또한 국내에 계신 부모가 대신 납부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 유학 중이고 생활비를 한국에 있는 부모에게 받아 쓰는 사람은 비거주자로 보기 어렵고, 외국에서 자립해서 생활하는 사람이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익은 아니고 직계 비속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인 5천만 원을 적용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약간의 불이익은 있습니다.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대납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증여세에서는 대납이 불가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고저가 양수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나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리고 채무를 면제함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 규정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게 한다면 사실 증여세 통보나 연락이 쉽지 않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에도 압류할 재산도 찾기 쉽지 않아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입법적 취지가 다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다면 이런 규정들을 현명하게 사용한 납세자들은 많습니다. 본인의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연대납세 의무를 활용하셔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부담 없이 증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